때는 2001년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 아침에 운동을 가다 우연히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요 앞에 이 목욕탕에서 어제 새벽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나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 추운데도 불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춰 아주머니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 아니 글쎄 백삼동 김씨 말이야. 그 젊고 건강했던 사람이 목욕탕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었다지 뭐야. 저 자식만 불쌍하게 됐지. 아주머니들이 말한 목욕탕은 나도 자주 이용한 곳이었어. 이유는 목욕탕이 오래됐지만 아주 깔끔했고 그럼에도 평소에 손님이 거의 없어서 평일 낮에 가면 혼자 조용히 명상을 하며 탕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아주머니들을 뒤로하고 가던 길을 갔는데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서 스치듯이 떠오르는 게 있었어. 아마 일주일 전이었을 거야. 목욕탕 안에 탕내 수면 금지라는 평소에 못 보던 팻말이 생겼었어. 이게 무슨 말이지? 탕에서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인가? 나는 마침 숙건을 수거하던 주인 아저씨께 팻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 아저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대충 얼버무리고 빠르게 나가셨어. 나는 이해는 안 됐지만 금세 잊었고 다시 탕에서 혼자만의 명상 시간을 즐겼어. 그런데 그날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서 목욕탕 구석구석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를 써놓은 부적이 붙어있는 걸 봤어. 1년 가까이 이 목욕탕을 다녔는데 처음 봤거든. 그리고 그날 나는 집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10톤 트럭이 바로 코앞 10cm를 스쳐가는 사건을 겪었어.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야. 아무튼 이 일도 금방 잊혀졌고 그렇게 또 사흘이 지났어. 그 목욕탕에서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터졌고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동네는 발칵 뒤집혔어. 죽은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던 김씨 부인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두 눈을 부릅뜨고 탕에 둥둥 떠서 죽어있는 걸 발견했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날 이후 목욕탕 주인 부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나를 포함한 소수의 손님마저도 그 목욕탕에 완전히 발길을 끊게 됐어. 평소 같았으면 나도 그 사건에 대해 궁금해했겠지만 사실 나는 그 당시에 엄청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목욕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그렇게 그 목욕탕 일은 내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얼마 후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지던 날 사건이 일어났어. 그날 나는 기분은 좋았지만 이상하게도 컨디션이 안 좋아 술을 많이 마실 수 없었어.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려 나왔더니 시간은 새벽 2시가 다 됐었지. 택시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문득 뜨거운 탕에 몸 좀 담그고 싶더라고. 피곤하기도 하고 땀도 좀 뺄 겸 아무 생각 없이 그 목욕탕으로 목적지를 바꿨어. 목욕탕 입구로 들어선 나는 잠시 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건물 내부에 불이 모두 꺼져 있는 거야. 목욕비를 계산하는 카운터에도 불은 꺼져 있었는데 TV는 아주 시끄럽게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고 그 앞에는 등을 돌린 검은 머리의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 저기요,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몇 번을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 저기요, 계산 안 해요. 그냥 올라갑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자는 계속 대답이 없었고 나에게 등을 돌린 채 TV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 할 수 없이 나는 어두컴컴한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갔어. 술기운도 있고 해서 별로 무섭지도 않더라고. 남탕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탈의실과 목욕탕 안쪽에는 불이 모두 켜져 있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문득 이 건물 내의 사람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카운터에 그 여자. 새벽의 목욕탕은 지독하게도 조용하더라. 간간히 물방울 소리만 똑똑 들려오는 고요한 공간이었어. 나는 탕에 들어가 명상을 하다 이상하게 문득 그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졌는데 이내 기분이 나빠져 생각을 돌렸어. 그러다가 잠시 눈을 붙였는데 깜빡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지. 얼마쯤 지났을까? 나는 비릿한 냄새에 잠을 깨고 말았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 그리고 잠시 후 나는 이 새까만 공간에 나 말고 누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누군가 고요한 목욕탕 안에서 희미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거든. 나는 그때부터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들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변 공간을 미친 듯이 응시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내 시야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걸 완전히 인식한 후에 나는 비명도 지를 틈 없이 굳어졌어. 그건 목욕탕 한쪽 구석 앉아서 씻는 공간에 붙어있는 거울이었어.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거울 중 하나에서 사람의 검은 형태가 비치고 있었거든. 즉 내가 직접 볼 수 없는 구석쪽 자리가 그 거울을 통해 비치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 어떤 여자가 등을 돌리고 검은 머리를 길게 내려뜨린 채 소름 끼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빗질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는 서서히 머리를 내 쪽으로 돌리더라.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쳐보았지만 이미 내 몸은 굳어져 말을 듣지 않았어. 그리고 잠시 후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피처럼 빨간 눈동자와 눈을 마주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어.
나는 다음날 아침 발견 듣고 이틀을 사경을 헤매다 병원에서 깨어났어. 그리고 병문안 온 주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 주인 아저씨는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욕탕에 들어갔냐고 물었어.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 목욕탕은 수도를 차단한 상태라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탕에 뜨거운 물이 가득 들어가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을 못 하시더라고. 나는 그날 밤 내가 본 것들을 주인 아저씨에게 모두 이야기했어. 그리고 이번 일의 내막을 들을 수가 있었지. 주인 부부에겐 외동딸이 하나 있었다고 해. 그런데 10개월 전쯤 새벽에 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대. 가해자는 뺑소니를 쳤고 아직도 목격자나 증거 자료가 없어서 가해자를 못 잡고 있다는 거야. 그 후로 주인 부부는 죽은 딸이 새벽이 되면 목욕탕 건물을 돌아다니는 걸 봤대. 그러다가 백삼동 김씨 부부가 목욕탕에서 불가사의한 죽임을 당하자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혀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대. 목욕탕 주인 부부의 딸을 치어 숨지게 한 범인이 바로 백삼동 김씨 부부라는 거야. 그렇게 억울한 뺑소니 사건은 진범을 찾게 됐지. 나는 퇴원 후에 그 목욕탕을 한 번 더 가봤어. 내가 그날 밤 그 여자를 봤던 자리에는 거울이 아예 없더라.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가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일 뻔했던 그 장소가 바로 주인 부부의 딸이 사망했던 장소였어. 나에게 어떤 암시를 주고 싶었던 걸까? 아무튼 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야.